아빠가 돈을 버는데 양육비를 안 준다. 아빠로부터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7살 아들이 있습니다. 이혼시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하고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저번 달부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아이가 어리더라도 압니다. 이게 되게 공포스러운 거라는 거, 그리고 되게 절망적이라는 거,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걸 느끼면 그런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을 하면 일단은 뭐 엄마하고만 살게 되죠. 이상합니다. 겁이 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금 학원비도 안 주고 심지어는 끼니도 그럽니다. 이래 되면 아이는 삶 자체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밝거든요. 근데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육비라는 것은 아이의 그 삶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희망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시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남편이 A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500만원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상대방에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적절하게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하기 이전 3년 전부터 이미 엄마가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소요된 양육비가 2천만원일 경우 엄마는 아빠를 상대로 2천만원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1,000만원만 지급해라, 아니면 1,000만원은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뭐 한 2년 후에 지급해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육비 지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금이 있고 정기금이 있습니다. 일시금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10살일 경우에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로 3천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겁니다. 정기금은 아들이 10살일 경우 아빠가 엄마에게 아들이 19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양육비는 기준이 있을까요? 법원이 마음대로 정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판사에 따라 다 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유명한 서울가정법원 2017 양육비 산정 기준표인데요. 지금 올해가 2021년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일단 이 기준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가로가 엄마 아빠 지금 그 월급, 그 세전 월급 합산이고요. 세로가 아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예를 들면 400만원에서 499만원 그 구간을 보고 세로를 아이가 7살이다 생각을 하면 6세에서 11세 구간이잖아요. 이 만나는 구간이 113만 6천원입니다. 이 113만 6천원을
아빠가 엄마한테 지급해야 되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113만 6천 원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총 비용입니다. 그러면 아빠 몫이 있고 엄마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빠 몫하고 엄마 몫 각 2분의 1씩 정할까요? 그 합리적이지가 않죠. 아빠 월급 대 엄마 월급 비율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빠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고 엄마 세전 월급이 199만 원이면 합계 499만 원이고 아빠 월급 비율이 한 5분의 3 정도 되고 엄마 월급 비율이 5분의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분의 3, 5분의 2가 아빠, 엄마의 양육비 비율입니다. 아이가 뭐 7살이라면 6세에서 11세 구간이고,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월 113만 6천 원이죠. 그죠? 그러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엄마 몫인 5분의 2는 자기가 부담을 하는 거고, 아빠 몫인 5분의 3을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로 지급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113만 6천 원 곱하기 5분의 3 하면 68만 1,600원. 이게 아빠가 엄마에게 매월 양육비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4인 기준입니다. 아빠, 엄마, 아이 2명. 근데 아이가 1명인 경우에는 양육비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준은 도시 기준입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아이가 좀 아파요. 그래서 매월 뭐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유학을 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비가 좀 많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육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비양육자, 예를 들면 아빠가 뭐 수천억대 자산가다. 그러면 양육비가 올라가야 되겠죠. 반대로 아빠가 지금 뭐 파산했다. 회생 절차에 있다. 그러면 양육비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그 평균 월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법원이 탄력성 있게 양육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심각한 거는 19년 기준으로 전체 양육비 22%만 이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심각하죠, 그죠? 더 심각한 거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8%만 이행이 된다는 거죠. 미혼모는 대부분 어린 여성이지 않습니까? 어린 여성이 그 아이를 아기 때부터 19살 될 때까지 아빠로부터 양육비 8%만 받고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한다고 할 때 일단 양육비가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협의혼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친권자 양육자 그리고 양육비를 합의해서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기일, 그러니까 판사님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합의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일에 가면 판사님이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그게 보면 예를 들면 아빠가 매월 엄마에게 100만원 지급하라 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엄마는 이걸 가지고 아빠 재산에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아빠가 뭐 A라는 사람한테 채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으로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아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그 판결서에 그 양육비가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재판 같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2-3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의 경우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돼야지 확정이 되고, 확정이 돼야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1심 판결 때 바로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게 가집행인데, 양육비의 경우에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양육비 이행 확보 방법은 이게 왜 특별하냐고 그러면, 일반 민사 집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재산을 숨기거나 이래 돼 버리면 지금 그 판결을 확정받아 봐야 그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사실 심각합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서, 근데 판결을 기껏 받아 놓으니까 휴지 조각이 돼 버린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육비는 더 심각하죠. 양육비라는 거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가 그 양육비로 커야 되는데, 아이를 그 양육할 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고, 그게 우리나라 경우에는 크게 가사소송법, 그리고 양육비 이행법이라는 특별법, 두 법에 의해서 그 이행 확보 방법이 그 마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사소송법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빠한테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서 양육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줍니다. 그러면 엄마가 법원에 아빠가 안 주니까 명령 좀 해주세요. 그러면 법원이 아빠한테 너 양육비 언제까지 줘?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방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기적 지급을 명받은 사람이 3번 이상 그 양육비를 안 주거나, 예를 들면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안 주면 줄 때까지 30일 이내에 감치가 가능한 겁니다. 감치는 뭐냐면 가두는 거거든요. 구치소 이런데. 이게 제 같은 경우는 뭐 구속된 피해자 접견을 많이 가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속되면 첫날 밤에는 특히 막 눈물도 나고 엄마 아빠 생각도 나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감치가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게 그 감치가 효과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감치를 당해서 양육비를 이제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풀려나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양육비 또 안 주면 또 감치가 당하는 겁니다.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법이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참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면 쉽습니다. 아빠가 A 회사 직원일 경우 법원은 A 회사 사장한테 그 아빠 월급이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월급에서 100만 원을 엄마한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A 회사 사장이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500만 원은 어쨌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그 중에 100만 원을 엄마한테 주든 아빠한테 주든 뭐 사장 입장에서는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법원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으니까 A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어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 명령은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 월급 담보로 제공해, 아니면 너 부동산 여기에
이거 담보로 제공해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명을 어길 경우에는 역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은 아까 담보 제공 명령하고 결합이 되면 감치 결정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금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니, 법원이 이제 담보 제공해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주잖아요, 그죠? 그 기간 내에 이제 담보를 제공을 안 하면 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0살이고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급 안 하면 10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계산을 안 해봤지만 6천만원이다. 그러면 법원이 야 3천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해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뭐 중기금으로 뭐 한 달에 50만원씩 계속 지급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빠가 30일 이내 그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지급 때까지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죠? 가둔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부담 조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빠 재산에 집행을 하려면 아빠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빠 재산을 알기 위해서 그 엄마가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아빠 재산 목록 좀 제출하게 해주세요. 그럼 법원이 아빠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재산 목록 제출해. 이렇게 했을 때 제출 안 하거나 또는 허위로 재산 목록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하죠. 제출 안 하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죠? 제출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허위인지 여부는 알기가 힘들죠, 그죠? 그게 엄마가 알겠습니까? 엄마가 아빠 재산을 몰라서 지금 제출해 달라고 신청한 건데,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좀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 법원이 공공기관, 은행, 단체 재산 조회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에 아빠 명의 부동산 조회가 가능한 거죠. 왜 대법원이냐면 대법원이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관리하거든요. 전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각 은행에 아빠 명의 계좌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거 계좌 내역 쭉 조회를 하면 아빠 명의의 숨겨둔 재산이 이렇게 밝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산 목록에 그게 숨겨진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아빠 과태료 처분도 받고 그 밝혀진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 목록 제출하고 재산 조회, 이거는 아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사소송법상 확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양육비 이행법상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상 확보 방법은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모든 그 방법이 그래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빠가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특히 아빠가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미리 이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게 강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출국 금지도 가능합니다. 역시 감치 명령 결정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이면 이것도 강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명단 공개가 됩니다. 그죠? 이것도 감치 명령 결정을 전제로 하는 건데 아빠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관련 홈페이지 또는 언론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뭘? 아빠의 성명, 나이, 직업, 아빠의 주소 또는 근무지, 뭐 양육비 얼마 동안 안 줬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 공개가 가능한 거죠. 요새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이게 강제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먼저 손가락질을 하겠죠. 야, 아빠가 돼가지고, 응? 아니 돈 벌면서 양육비를 왜 안 줘? 이렇게 가겠죠. 그러고 아빠가 어디 술이라도 뭐 어디 처먹으러 가면 막 손가락질 하겠죠. 아니 양육비 안 주면서 술은 처먹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빠가 이렇게 강제를 받겠죠. 그죠? 그리고 아빠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뭐 사업 예를 들면 거래처가 그런 걸 알아버리면 뭐 아빠하고 거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 거래처 입장에서도 응? 아니 그 이미지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 공개가 의외로 좀 효과적인 강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요번에 이제 개정법에 이게 새로 들어가서 언론에 이슈가 됐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양육비 채무자라고 하고 엄마가 양육자로 한다면 엄마가 그래도 뭐 아빠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가 엄마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서 조금 좀 되게 그러니까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 거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건 왜 그러냐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 안 한다는 이야기는 감치명령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나서 고소하면 수사 한 6개월 하고 또 재판 한 1년 하고 2년 6개월 걸립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사 법정형 중에 가장 낮은 겁니다. 거의 가장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법적 수단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배째라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배째라 몰라. 인생이 그냥 고다는데 모르겠어. 그냥 배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법적 수단과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엄마가 애 키워야지 지금 1인 시위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죠? 엄마가 또 직장에서 돈 벌어야지 1인 시위 언제 하겠습니까? 이게 되게 힘들고 그뿐만이 아니고 추우나 더우나 이거 1인 시위 몇 시간씩 하면 이 사람 병납니다. 그래서 되게 좀 힘들어요. 힘든데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라는 데서 아마 시위 품앗이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에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이행법에 의거해서 국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제가 전화번호까지 적어놨는데 이게 여기가 되게 되게 보조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자녀 1인당 20만원,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뭐 제재 조치를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법률적으로 지원을 한다, 뭐 그런 취지겠죠, 그죠? 자, 사안을 뭐 해결해 보면, 뭐 양육비를 지급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비 이행 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하고, 그러면 여러 이렇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1인 시유와 병행을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A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500만원이다. 500만원을 받으면서 지금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 안 한다. 그러면 가정법원에 A 회사가 직접 그 엄마한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해서 명령을 받아 그 A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면 줍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